울산광역시 집들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는 한적한 동네에 삼남매 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1층에 둥지를 튼 이들은 김혁기 씨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도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 두 녀석이 넙죽 뛰어 들어간 곳은 김혁기 씨의 작은 누나네. 내 신발을 누나한테 줘. 안녕하세요. 야, 여기 팔 떼면 안 되고 손 이렇게 잡아. 시작. 아랫집이고 윗집이고 이곳 아이들에겐 경계가 없습니다. 흘린다. 다시 해보자.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 올라가세요. 저 옆에 가면 아이 삼촌. 네, 바로 옆에 집이라서. 건너집에는 김씨 삼남매의 맞이 혜정씨 식구가 살고 있죠. 안녕하세요. 시연이도 누가 앉지? 여기가 저희 언니고 저희 형부예요. 안녕하세요. 일가를 이룬 김씨 삼남매가 한 지붕 아래로 다시 모여든 건 1년 전. 이들이 동고동락을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두 동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1층은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쓰고 있는 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우측은 작은 누나가 사용을 하고 있고 좌측은 큰 누나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한 집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세 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 열면 이제 작은 누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 문을 이렇게 열면 큰 누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한 공간처럼 한 집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누나가 사용하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렇게 식탁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데 2층은 따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실이 따로는 없어요.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주방 겸 이렇게 거실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들이 아무런 게 없다 보니까 장난감 놀이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른들이 쓰기에는 사실 이게 층고가 조금 낮아서 불편한데 손님들 왔을 때 여기다가 상 펴놓고 이렇게 앉아서 해도 저쪽 뷰가 이렇게 잘 보여서 그런지 그렇게 깝깝한 느낌 없이 좀 재밌는 공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2층 집 길이는 현관 외에도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락에서 다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통로 공간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큰 누나 집 다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함께 살자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렸던 집이었죠. 어느 정도로 독립성이 있냐면은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한 내가 내가 매형을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독립성이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각자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여러 수십 번 또 볼 수 있고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구조. 한 집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공간을 나누기까지 설계도를 5번이나 지우고 새로 그렸을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는 새 집이잖아요. 새 집에서 마지막에 부속 사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장부가 누나한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3분의 1로 딱 나눴어요. 뒤에 10원짜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서로 말 안 나오게끔 예, 정확하게 나눴어요. 모든 금전 관리는 은행원인 삼남매의 첫째 혜정 씨가 맡았습니다. 제가 예전엔 더 꼼꼼했는데 통장 만들면서 저희 여기가 장현동이거든요. 그래서 장현동 공동생활비 이렇게 해서 통장 일출금 계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다 같이 쓰는 전화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 이렇게 해서 각자 집에서 입금도 각자 이름으로 해주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한 20만 원씩 냈거든요. 근데 갈수록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막 뭐 가스비 7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뭐 한 집 다 해서 2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18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씩 내고 있기는 해요. 새 집이 보태서 집을 짓긴 했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부족한 돈은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 공사 시작하면서 작은 자재비 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같이 살면 불편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더 걱정하는 게 나중에 금전적인 건 어떻게 하려고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직업이 은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뭘 했다가 안 좋은 경우도 너무 많이 이제 은행에 오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처음에 저는 근데 솔직히 제 가족이니까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괜찮은데 혹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른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말을 해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깨끗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땅 계약하는 날부터 뭐 계약하면서 복비 준 거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게 되더라고요. 이들이 한데 모여 살기까지는 막내 혁기 씨의 힘이 컸습니다. 건축회사에 몸담고 있다가 몇 년 전 사무실을 차려 나왔죠. 이 집은 그가 지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제 땅을 살 때는 이제 뭐 한 3억대 중반의 어떤 비용으로 땅을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건축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렴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건물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서 한 6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비용이 땅하고 이제 건축비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이제 한 9억 조금 넘게 들었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지만 이제 새 집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했던 금액인 것 같고요. 네. 제안은 누나들이 먼저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아파트 앞동 뒷동에 살 정도로 우애가 두터웠던 삼남매. 떨어져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이 땅이 몇 억 하는 땅을 그냥 여윳돈으로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집 하나 팔자. 작은 누나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등기를 옮기고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죠. 해가지고 제가 하니까 이제 뭐 성금, 계약금 얼마, 1차 중도금 얼마, 2차 중도금 얼마 이게 없잖아요. 공사 진행된 만큼 결제할 때마다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공사 한 중반부쯤에 큰 누나 집을 팔았어요.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집을 팔고 한 집에서 12명이 6개월 동안 부대끼며 지냈습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던 거죠. 학교와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언니네 애들은 둘째 수정 씨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언니 부부는 마음 놓고 회사에 다니게 됐죠. 애들 장난감이 뭐가 갖고 싶다면 다 이모한테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언니가 그런 걸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만 먹어. 제가 막 바빠서 애들 못 볼 때 한 번씩 맡겨놓고 가서 그럴 땐 언니가 그냥 무조건 나한테 맡겨 내가 봐줄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누나 물인데 그건 편한 것 같더라고. 먹었어. 용돈도 조금 돼요? 치만 먹었지. 당연하죠. 용돈도 받고 아,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네. 거의 다 언니가 많이 해주는 편이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다 하시는구나. 대가 없이는 안 해준다고 했어요. 안돼 누나 안돼.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돼 윤자. 아야! 야! 급기야 터지고 말았네요. 이럴 땐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랬어? 어? 누가? 어? 이거 뭐 맛있는 거 줄게. 나도 밥 다 먹었어요. 이제 또 가는 사람 이거 준다. 또 가는 사람 이거 준다. 없나? 솜사탕 하나로 순식간에 상황 종료. 이 순간은 이모부가 솔로몬입니다. 누나도 주고. 전이도 사왔어. 내자. 사오지 마라. 뭘 이렇게 또 많이 사오셨어요? 6개 사와야 돼요. 아니 아이가 6명이니까 6개 사와야지. 한 식구로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구분도 없어졌습니다. 아들한테는 뭐 이런 군것질 주면 최고로 좋죠. 맞아. 응? 그 비장의 무기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럴 줄 알고 살 줄 알고 아까 수프 갔다 왔습니다. 저녁밥 때를 훌쩍 넘긴 시간, 혜정 씨가 귀가합니다. 잘 놀았죠? 현이 엄마 봐봐. 나도 내 엄마야. 내 엄마야. 싸우면 안 되지.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가족. 이 시간 돼야 상봉을 합니다. 아빠는 그래도 늦을까봐 전처럼 조바심 내는 일은 없어졌죠. 밥 안 먹었지 이때까지. 언제 먹고 오노? 옛날엔 좀 걱정됐는데 이렇게 살고 나서부터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너무 편하게 있다가 일하다가 늦게 와도 좀 왜냐면 예전엔 이렇게 있으면 다시 집에 데려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데려가면 바로 옆집이라서 가족 곁이 든든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툭하면 모이는 이 집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줄 모르고 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처남이 많이 바쁘고 우리 집사람도 바쁘고 해서 요즘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3번은 해야 되는데 자주 할 때 얼마나 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죠. 성찬이다. 오늘은 첫째가 퇴근길에 사온 돌미역을 핑계로 둘러앉았습니다. 엄마하고 오래 해야지. 다리에만 먹는 거 한번 보여드려요. 사실 삼남매가 모여 살자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엄마 많은데. 잠깐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모 어디 갔다 왔어? 이모 보고 싶어. 그래 어제 일부러 더 시켰다니까. 진짜?
이모 사랑해 해줬어. 그래서 뽀뽀해줘야지. 우 한번 해주고 와. 빨리 가봐. 아 웃기다. 빨리 가봐. 이모 뽀뽀 한번 해주고 와. 우 어떡해? 시원이 이쁘게 하는 뽀뽀 어떻게 해야 돼? 춤도 한번 찍어. 윤재 뽀뽀. 고마웠다. 얼마잖아. 윤재야 고모는 고모 안 해줘? 닦아야 되겠다. 이 남자가 입이 해프네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닦아 소독. 안 되지 마. 아이, 이 귀한 아들이. 아니다 윤재가 근데 내한테 뽀뽀를 잘했다. 어릴 때도 이래 뭐 볼에 막 이래 뽀뽀하고 이랬거든. 몰라 다른 집도 아마 이런지 모르겠지만 왜? 사촌들끼리가 우애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래 언니 하고 많이 다루고 거의 잘 안 싸우는 것 같아 애들이. 요새 인성이잖아 그죠? 공부도 좋지만 인성이 첫째잖아 인성이.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여기 집 담아줘요. 애들은 그런지 몰라. 참 인성은 좀 그거는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는. 너무 좋죠. 시원아 형 아까. 이 맛에 삽니다. 아파트 생활을 답답해하던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으로 이사 온 뒤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사촌끼리 우애도 더 돈독해졌죠. 자, 어머님이 누구냐? 우리 김가연 선물 잘했어요. 선물. 그런데 같이 살면서 불편한 건 없을까요? 근데 무슨 최고 선물이야? 뭐가 불편해요? 꼭 꼬집어서 말해보세요. 이러면은 나는 막상 없대. 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는 이 집을 짓고 나서 최대의 수혜자야. 나는 내 일을 그거는 할 맞는 수 게 있는 우리 게 집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내 동생일 거고 그다음에 더 이제 불편한 사람 몸이 힘들고 이런 거보다 불편한 사람은 우리 올케라고 생각해. 그런 거야.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 갑자기 애들 내려와가지고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애들도 올라간다든가 그럼 그때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똑같이 느끼는 거지 그니까 그거 말고는 뭐 나도 그거야. 나도 그냥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뭐 술을 먹고 이렇게 조금 새벽에 오거나 술 취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나 굳이 그런 거를 우리 가족은 괜찮는데 처남도 있고 처제도 있고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여기 다 보이잖아요. 여기 집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런 게 이제 불편하죠. 다른 건 뭐. 근데 불편한 거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그 불편함이 묻혀지는 거죠. 이렇게 다 묻혀지고. 엄마 꼬집이야 들어.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이 또 있을까요? 내 편이 많아진 아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우야. 왜 안녕하세요.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 보듬는 법도 알게 됐죠. 왜 울어요? 넘어졌어요. 하나 들어. 울다가도 금세 웃음꽃이 핍니다. 가. 자, 옆에 천천히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내려가. 브레이크 잡고. 정답게 모여 사는 것. 그 자체가 가르침이고 배움입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합니다. 아파트에 있었으면 뭐 이 시간에 아마 TV 틀어놓고 조용히 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저만 이렇게 주택에 살고 있었으면 또 애들 둘이잖아요. 아마 이런 재미가 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6명이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규칙도 세우고 놀이도 하고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둘이 있었으면 둘이 또 재미없어서 주택에 또 어떤 의미가 또 많이 반감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하로 내려가면 재밌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실이라 이름 붙인 곳인데 애초 계획했던 건축비에서 1억이 초과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답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 오늘 저희 아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생일 파티 해주려고요. 좀 높게. 알겠어. 누구도 한 번씩 식구가 여럿이다 보니 축하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먼 훗날 아이들은 이날을 기억할까요? 박수. 가까요. 고모부의 짓궂은 장난도 그리운 추억이 될 테지요. 윤재가 고모부한테 해봐. 얼굴에.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을 짓습니다. 너무 좋잖아. 안 아프고 애들 맑고 더 이상 여기서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이대로 충분하네. 예,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현실주의자거든요. 현재가 참 중요하죠. 이 지금이 좋으면 내일도 좋을 거고 또 모레도 좋을 거고 너무 좋잖아요. 보기 좋죠. 좋죠. 행복합니다. 지금 참 행복합니다. 이 집에 언제까지 살 계획이세요? 죽을 때까지. 저는 뼈를 묻을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쭉 애들 키울 때까지는 아마 같이 살게 될 것 같고 애들이 다 크고 이 집을 다 떠난다고 해도 또 나름 저희들끼리 저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의지해가면서 살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일 축하해. 삼남매 가족,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답니다.